아, 좋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여기 이렇게 초록색 기운이 넘치는 숲속으로 오늘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봄비도 살짝 오고 온도도 딱 알맞고, 며칠 전엔 좀 덥더니 선선하고 아주 좋습니다. 구독자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엄청 높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 여기는 서울의 중심지인 제일 핫한 지역인 반포 지역.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이 숲속의 근처에 있는, 옆쪽에 한강도 또 따라서 흐르고 있는 레미안에서 짓는 원베일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보려고 구독자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또 조경이 아주 끝내주죠. 반포 지역에서 제일 상위 가격을 포지션하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원베일리를 보러 온 제일 큰 이유는 드디어 공사장 문이 열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왔는데요. 예전에 구축 아파트로 있던 신반포 3차, 그 다음에 경남 아파트, 그 다음에 23차 우정 에쉐르, 요 지역을 통으로 다 밀어내고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 원베일리를 공사를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정부 규제가 작년에 심하게 나오면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높게 설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다 낮아지게 됐죠. 다 후분양으로 돌리는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서울시나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공사를 못하고 철거까지는 해놨는데 이제 터파기를 시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오고 이제 조합원들 간에 협의가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고민을 많이 했을까? 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허그에서 분양 보증에 대한 한계치를 두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베일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반포와 잠원동 사이에 가장 중심축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 건너편에 레미안 퍼스티지도 있고, 대각선에 강남 신세계, 또 그 다음에 전국으로 또 갈 수 있는 터미널, 그 다음에 트리플 역세권까지 겸하고 있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학군으로도 굉장히 우수하죠. 사립초등학교에 거의 선두를 다리고 있는 개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더리치 칼리지, 그 다음에 반포중학교나 이 인근에 있는 세화중고등학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아크로 리버파크나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곳들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의 상위권을 항상 포지션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조망에서도 바로 옆쪽에 한강들이 쭉 퍼져 있다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예전에 신반포 센트럴자이나 아크로 리버파크에도 가서 이제 조망들을 보셨는데, 앞쪽으로 한강들이 쭉 펼쳐져서 여의도까지 한눈에 들어오고, 남쪽으로도 우면산과 관악산들이 이루고 있어서 남쪽을 바라봐도 좋고, 또 북쪽이나 동서쪽으로 바라봐도 한강들이 뻥 뚫려 있고, 이런 자연들과 또 그 다음에 교통, 편의시설들이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에서 진행한 거죠. 르엘에서 진행했을 때 가장 얘기가 나온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허그에서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뒀기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고분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를 작년도에 이제 심하게 했죠. 그렇다 보니까 르엘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선을 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4,900만 원대 다 분양가를 하게 되어서 분양이 당첨이 되면 최소한 배 이상의 금액이 뛰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서 분양 경쟁이 지금처럼 안 좋은 시기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원베일리 같은 경우야 더더욱 심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 이 재건축이라는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하는 것들이 자기에 대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큰 장점이라서 올리고 싶은데 올리지 못하니까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시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역시나 분양을 통해서 공사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자 같은 것들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뭐 어떤 건설사들은 시공사에서는 자체 보유액 자금이 많으니까 후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이자를 자기가 끌어안고서는 시행을 하겠다. 아니면 또 어떤 곳은 뭐 리츠를 활용해서 아예 통매각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분양가들이 올라갔을 때, 감정평가액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게 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들고서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꼼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가 겨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특히 2990세대로 3000세대 가까이 되는 몇 안 남은 대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시하고 있고 또 토지에 대한 모양도 뭐 거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명히 다 지어지고 나면 아크로 리버파크를 이어서 전체 단지를 이끌어가는 대장주로서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반포 센트럴자이에서 봤었죠. 공사하는 곳을. 네, 그거를 같이 참조하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숲과 아파트의 숲에서 5분만 나왔더니 이렇게 앞쪽에 넓은 한강과 또 세빛둥둥섬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미래지향적인 건물들까지 같이 갖춰져 있고, 뭐 옆에는 보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야영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너무나도 이제 휴식과 이런 공간들이 어우러진 곳에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다.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한 PD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과연 그 원베일리가 있을지? 여기는 서울의 제일 중심을 가로지른 도로가 강변북로와 이제 올림픽대로인데, 지금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보면 강남 쪽으로 봤을 때 추구하는 아파트들이 쫙 서 있습니다. 눈이 가는 곳 아파트가 지금 아크로예요. 아크로 대림에서 하는 것들, 아크로 리버파크나 저쪽 끝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5개 동이 멋있게 또 기울어져 있고, 또 이제 GS도 이번에 신반포 센트럴자이 때문에 저기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나무에 가려 있지만 저쪽에서 또 GS가 하고 있고, 하지만 레미안이 이 근처에 잘 안 보였는데 뭐 청담동으로 넘어가면 레미안이 많이 있지만 밤원 잠포 지역에서 넓게 자리 잡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또 건물이 멋있게 또 레미안이 들어가면 그 중심축에 이제 삼성의 기운이 이제 또 올라오겠죠. 이번에 삼성 그 원베일리가 갖는 의미가 좀 있는데, 국내에서 수주전을 하지 않겠다. 이제 삼성에서 원베일리를 마지막으로 공헌을 하고 이런 수주 전쟁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3, 4년 동안 이런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삼성에서 들어오질 않고 있었는데, 특히 뭐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그때 삼성 쪽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수주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해외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부터 삼성에서도 다시 한번 레미안에서 수주에 이제 진입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뭐 레미안만의 그런 브랜드도 있겠지만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이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브랜드 가치로서 굉장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머니맨이 이제 본 것 중에서 이제 중시되는 거는 5개 군이 있어요. 이제 조합원 군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반포 3차, 그 다음에 우정 에쉐르 1, 2차가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경남 아파트, 경남 상가, 또 그 다음에 신반포 23차, 이렇게 5개의 군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 이제 대규모 공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뭐 조합원 분들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비례율을 보면 보통 이제 신반포 3차가 제일 크게 있었죠. 뭐 추정 비례율이 뭐 109% 정도, 그 다음에 경남 아파트가 107%, 그 다음에 신반포 23차가 이제 좀 조그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례율이 한 98%, 우정 1, 2차가 101%, 105%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100%다 그러면은 내가 34평이 갖고 있다. 그럼 34평 갈 때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추가됐을 때는 가격적으로 이제 합쳐지는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가 최대 몇 평까지 있냐? 뭐 임대 아파트도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95평까지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한 PD? 95평 펜트하우스인가요? 뭐 그렇죠. 뭐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짓겠지만 지금 평형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 95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82평, 74평, 71평 이런 평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포자이와 레미안 퍼스티지 때를 제외한 이후에는 대형 평형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했는데, 이번 원베일리에서는 뭐 세대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이런 대형 평형들이 들어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형 평형들을 투자할 때 잘 유익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형 평형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뭐 24, 35, 뭐 45평, 뭐 50평을 잘 안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한강변 강남 지역 아파트에 70평 이상의 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베일리 잘 주시하시면 당연하겠지만 평당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고급스러움을 분명히 만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보통 이제 작은 평형이 이제 한 7천만 원대부터 대형 평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 비례율을 뭐 한 100%대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베일리가 어떤 부분에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봤었고, 이제 6월달 중순에서 말 정도에 총회를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변경되는 사항들이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함께 와서 보겠습니다. 뭐 이제 선분양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동호수 추첨하고 모델하우스도 분명히 이제 또 개장을 할 거고, 뭐 후분양을 하면 늦어지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같이 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니맨 채널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맨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머니맨이었습니다. 바이바이.